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제7화 영광. 1970년 가을, 이제 막 군에서 제대한 허창회 씨는 서울 뚝섬에 위치한 국제전광사에 입사했습니다. 국제전광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계 제조 회사였는데요. 입사 5년 차에 갑자기 창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솔직히 심경이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안 갔으면 했죠. 여기는 생무제에다가 여가 산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상상도 못한 거예요. 안 간다 했는데 급히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가동을 해라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려와야죠. 1976년 3월 30일 날 대한통운에 큰 차에다가 기계를 싣고 여기 내려왔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창원행 단체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는데요. 헌데 시계회사 직원들을 창원으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당시 허창회 씨와 국제전광사에 함께 근무했던 김찬모 씨. 포의 맨 앞에 보면은 신강이라는 게 타이머가 들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가서 구멍이 2개나 3개나 일치돼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 폭탄 안에 시계를 넣는 걸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요. 시계가 무게와 결합한 국제전광사 시계의 기술이 필요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때 한 토탈 170, 80명 되는데 거의 뭐 90% 다 한 것 같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저 넓은 대지 위에 가진 건 없지만 젊음을 뿌리리. 나의 태양 나의 날개에 깃발을 높이고 영원히 넓은 대지 위를 달려가리라. 경남신문 퇴직기자 이광호 씨입니다. 기업들도 대거 이동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독려를 하고 했고 표준 공장이라고 만들어서 임대 사업도 하고 세제 혜택을 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상공부는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 촉진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1. 세제 감면에 의하지 않고는 육성이 어려운 약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3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2년간은 50% 감면한다. 2. 국민투자기금으로 대지 매입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3. 기술자 및 기능공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인력을 공급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 중에서 창원공단 초창기 금성사 상주감리사로 근무했던 허정도 씨. 엄청 많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인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 산업체 특별 근무 아닙니까? 5년 동안 그 국가기관 산업이나 군수 산업체에 근무하면은 군 병력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기아기공에서 창원공단 발령을 받은 유한식 씨입니다.
군대를 가야 되나 창원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냥 온 거죠. 파견 발령을 낸 거지. 아무도 창원 촌에 안 오니까 강제로 이제 우리는 그때 군대를 특례를 5년 근무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때 방위산업을 5년을 근무를 해야 대체 복무를 인정해줘서 이제 76년 10월 달에 이제 촌놈이 경상도 땅을 처음 밟아본 거죠. 부산기공 1회 졸업생 박근종 씨, 호주 국립대 김형아 명예교수입니다. 저희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던 해에 병역특례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밀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방위산업체에서 5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은 군대 면제가 되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었습니다. 병역특례 1호죠, 저희들이. 대신에 국가가 공짜로 준 건 아니에요. 의식주 완전히 해결시켜주고 고등교육 전부 다 시켜준 대신에 뭐냐, 졸업하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5년간 이제 갚아야 돼요. 5년간 그 회사에 묶여갖고.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많았대요. 조사해봤더니. 부산기공 졸업 직후 삼성중공업 병역특례병으로 취업한 김규동 씨입니다. 60개월이 사실은 뭐 엄청 긴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예. 회사 생활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머리부터 복장까지 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막 지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기르고 이러니까 인사과에서 머리 기른다고 뭐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가위바위보에 집어 던지면서 내 더러워서 안 한다 해갖고 그날 그냥 자전거 타고 강원도까지 간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소리 없이 날아가는 하늘 속에 마음은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구름 속에 살아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헤아릴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요의 절대량을 외국 기계류의 수입에 의존해 왔었다. 그러나 이 창원 종합기계공업기지가 완성을 보게 될 대망의 80년대에는 생산액이 지난 71년도의 기계공업 생산액의 12배가 넘는 52억 4,4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며 수출량도 무려 46배가 되는 16억 600만 달러가 되어 1억 6,2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다는 흐뭇한 계산이 나온다. 그 흐뭇한 꿈을 장식할 각종 공장들이 입주를 서둘러 이미 남영금속, 부산포금 등 6개 업체가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100여 개의 업체가 들어서 공업 입국의 중추를 형성해 갈 것이다. 국방전문위원을 지낸 유한식 씨, 창원 향토자료전시관 양혜광 관장입니다. 대통령 5단대에 감히 누가 노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처음에 기아 기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3원 제작소라는 거로 왔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위장을 해야 되니까 방산업체가 그대는 1급 비밀이니까 대포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두산중공업 아시죠? YS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한국중공업이었습니다. 또 1980년까지는 현대양행이었습니다. 첫 이름이. 그런데 이제 현대양행을 하길래 이거는 조금 뭐 도저히 그 규모하고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각하, 창원기계공업기지가 완성되면 각종 대구경포에서 탱크, 장갑차가 생산되고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서부터 군함에 쓸 대형 엔진까지도 모두 생산 가능합니다. 방위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특수강 공장도 최신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계획만 잘 짜면 병기나 민수품이 동일한 기계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바로 창원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1973년 1월 31일 방위 산업에 대한 오원철 경제수석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산미특수강 퇴직자 모임 3호회 이상열 안태훈 씨입니다. 저는 처음에 올 때 산미그룹이라길래 산미 빵 만드는 줄 알았어. 새공장이라 생각도 못 했거든. 근데 오고 보니까 새공장이라. 그렇지. 특수강은 이제 여기 방위 산업에 필요한 철강 소재들을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탱크를 만든다 하면은 포를 만드는 데는 이 소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볼트를 만든다 하면 또 이 소재가 들어가고, 방산 공장이다 보니까 자료나 이런 정보 같은 거는 대외비라서 밖에 가서 이제 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호주 국립대 김영아 명예교수입니다. 미국한테 안 들키고 만드는 방법이지요. 중화공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 미국이 계속해서 지켜보니. 대한중기 퇴직 노동자 박근종 씨입니다. 정말 생소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연구소 입사해서 이제 155mm 곡사포 개발을 담당했었어요. 1940년대 초에 미국에서 생산됐던 도면들을 지원 원조 받아가지고 그거를 도면을 국산화시켜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때는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도 독일 같은 데서 도입도 해야 되고 또 가공 기술도 새로 익혀야 되고, 처음에 설계할 때 각도 계산이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 안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경험도 있고요. 대우중공업 퇴직 노동자 김규환 씨, 현대위아방산본부장을 지낸 유한식 씨입니다. 그때는 이송수단도 잘 없었어요. 혹시 유탄 발사기라는 거 아세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율곡 사업이라 해서 통일중공업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니아가에다 끌고 가면 되죠. 그럼에다 나무 상자 넣고 찌그리지 말고 새끼질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1977년 박정희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깜짝 놀랐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장비에 국산 장비 대포로 선보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걸 만약에 못하면 이건 난리가 나겠구나라고 했는데 106mm 무반동총하고 105mm 곡사포하고 155mm 견인 곡사포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거를 어떤 턴간에 우린 해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마 7월 말인가까지 군에 납품을 한 것 같아요. 건축가 허정도 씨입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아주 좀 긴장 관계에 있었고 전부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일반인들은 대부분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제 국산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봐요. 부딪히는 빗방울이 즐거워요. 울적했던 마음들 활짝 열고 뛰어봐요.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봐요. 부딪히는 빗방울이 즐거워요. 메말랐던 가슴들 비에 흠뻑 젖어봐요. 사라져 버려라 슬픈 이야기들 흩어져 버려라 뛰는 내 발길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봐요. 부딪히는 빗방울이 즐거워요. 울적했던 마음들 활짝 열고 뛰어봐요.
버려라 슬픈 이야기를 산미특수강 퇴직노동자 안태훈 씨, 국제전광사 퇴직노동자 허창회, 김찬모 씨입니다. 그때 이제 3교대 하면 세 팀이 이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간 하는 거죠. 철강 공장은 용광로에 불이 붙으면 일주일 동안 용광로를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밤에도 꿈을 꾼다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라도 요런 볼트 하나만 없어도 되지 않는 게 이게 기계란 말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100개 만들어야 되는데 90개 못 만들어져요. 그 조바심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철야도 밤새는 것도 반복도시 했어요. 이제 사원증이 나오죠. 뒤에 보니까 이 빨간 줄을 위에 딱 해갖고 위 사람은 야간 통행을 허가함 이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 직이 쾅 찍혀 있어요. 그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야 너는 밤에도 나와야 되고 낮에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24시간 필요할 때 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주야 교대를 하는 거죠. 통행 금지 시절에 통행을 당하려고 그러면 그 야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 대통령은 창원공단에 들러 양산 체제에 돌입한 우리나라 중화기계공업의 발전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 특히 전자로봇가 정밀 기계 제작을 다루는 과정과 대형 제철고로 및 대형 발전소 설비 등 중기공업의 국산화 과정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모임 수우회 오경섭 씨, 현대위아 방산본부장을 지낸 유한식 씨입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 오시기 전에 미리 며칠 전부터 오셔가지고 사방을 둘러보고 그랬어요. 화장실을 모래주머니 가지고 쌓고, 왜냐하면 그 높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적에는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변기를 새로 갖다 놓고 그렇게 경호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만 왔다 가시면 1인당 5,000원씩을 줬어. 당시 직원들이 한 150명, 2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중화공업화의 모든 순간에 박정희가 정말 현장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노동자들도 만나고 했던 이유는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놨던 정당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구현되고 맞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하고, 무기 생산에 대한 오원철의 구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병기는 부품으로 분해될 수 있다. 2. 병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1mm를 가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3. 이 가공 수준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유관 민수 공장들을 선정해서 부품별로 분담 생산시키는 것이다. 김형아, 유신과 중화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중에서 기계의 정밀성을 살리기 위해 기술직 사원들 스스로가 술, 담배를 끊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천여 전국 기계업체가 불황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펼치는 결단의 행진입니다. 대한민국 기술명장 1호이자 국가품질명장 김규환 씨. 10만 분의 1이 정밀도가 그래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앞에는 포장마차 하더라고. 소주를 딱 줬는데 소주잔이 안 빠진 거야 이게. 아줌마 소주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봐 하더니 위에다 찬물을 딱 보여. 그리고 뜨거운 오뎅 국물에 싹 뜨고 빠져라 참깨 하다 톡 치니까 빠졌어. 아줌마 이거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거는 뜨겁고 위에 거는 차가우면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 차이 때문에 빠졌다. 온도? 온도다! 온도다! 소리 지고 그 길로 회사에 들어갑니다. 가서 가공 온도를 재보니까 실내 온도는 20도, 가공 온도는 26도. 그것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공장 바닥에 모포를 깔고 재료별로, 종류별로, 기종별로, 크기별로 1mm당 1도가 변할 때 얼마씩 변한다. 이건 데이터를 구해가 나가기 시작해요. 현대위아 방산본부장을 지낸 유한식 씨입니다. 방위산업이 그 만들어진 기술, 그러니까 장갑차나 뭐 탱크의 벤트 기술, 항공기의 벤트 기술이 특수 기술이거든. 자동차 기술이나 조선의 벤트 기술이 무지 어렵습니다.
이 정밀 가공 기술이 자동차 엔진을 수출하는데 핵심이 된 거예요. 방위 산업이 일반 기업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박정희 연구자 호주 국립대 김영하 명예교수, 경남대 사회학과 양송은 교수입니다. 우리도 해볼 수 있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애국심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박정희가 무슨 천재여서 느닷없이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그 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엔지니어라든가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했던 것을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으로 도입시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원은 하여튼 만들어낸 도시고 만들 수 있는 도시고 만들어야 하는 도시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공장을 일궈냈고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들을 해내기도 했고 전 세계 어디를 어느 지역을 공업 지역을 대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술자와 이렇게 많은 그 작업자들 생산직 작업자들 포함해서 온통 그냥 뭔가를 만드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없다. 그게 굉장한 유산이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맨 땅에서 시작한 국내 방위 산업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기능공들의 노력과 열정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업계의 강남으로 우뚝 선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또 어떤 꿈을 만들어 갈지요. MBC 경남 특별기획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내일 이 시간 마지막 화 꿈의 도시편이 이어집니다.